이제 교재 봅시다. 이제 교재 보시면서 그냥 중요한 것만 이제 쓱 읽고 나가시면 돼요. 자, 이제 박스 안에 있는 걸 정리하셨고, 동그라미 4번에 공유물의 사용 수익은 기억번 읽으시면 돼요. 공유자는 공유물의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고 법조문이 돼 있으니까 그 정도 보시고, 그 정답이 될 일은 없어요, 이거는. 자, 넘어가시고 78페이지에 자, 동그라미 5번에 이제 공유물에 대한 부담도, 그것도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자, 공유물에 대해서 세금 나오거나 관리비 나오겠죠. 그럼 뭐 비율로? 지분 비율로 부담하면 되겠죠. 이렇게 번. 그래서 공유자는 지분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자, 니은번도 나중에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괄호 4번에 이제 공유물을 분할하려고 그래요. 자,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다 보니까 좀 복잡하단 말이에요. 사용 수익하거나 뭘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분할해서 나눠 갖자 그 얘기인데, 좀 주의하실 게, 분할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자르는 걸 생각하시죠? 잘라서 아까처럼, 자, 여기 토지가 몇 개 있어요? 하나. 소유권도 하나. 근데 각각 소유권을 3분의 1씩 갖게 돼.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의 토지를 소유하면서 이걸 사용하는지 처분 뭐 이런 것도 할 때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분할하자 그 얘기는, 우리 머릿속에는 또 분할은 토지를 몇 필지로 세 필 나눠서 각자 갖자,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물론 이건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공유물 분할은 꼭 이렇게 그 물건 자체를 몇 조각 내 가지고 각자 소유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만 분할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 그냥 공유물 분할은 공유 관계를 해소시키는 거예요. 공유 관계가 아니면 돼. 요걸 이제 공유물 분할이라고 합니다. 근데 방법은 일반적으로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체로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판례가 나오는데, 작년에 공유물 분할 파트에서 굉장히 깊이 있는 판례가 문제가 나왔어요. 좀 어렵게 나왔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내용도 집어넣었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기본서에다 다 넣었다가 설마 이렇게까지 낼까 했는데 작년에 좀 냈어요. 좀 그러니까 자꾸 어렵게 좀 내는데, 물론 그런 걸 다 공부하기 위해서 모든 판례를 다 보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마시고 의미만 말씀드릴게요. 자, 공유물 분할 그러면은 공유 관계를 뭐 하는 거다? 해소하는 거예요. 그럼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처럼 물건 자체를 쪼각내 가지고 각자 소유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걸 현물 분할이라고 그래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거기 다 있으니까. 무슨 분할이요? 현물, 물건 이거 분할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토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건물이다. 건물을 이렇게 쪼각쪼각 내서 너는 안방 부분, 너는 뭐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죠. 자, 그럴 때는 이걸 통째로 팔아서, 그럼 뭐가 나와요? 대금 나오죠. 이걸 나눠 가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공유 관계가 해소됐죠. 이것도 공유물 분할. 예. 이걸 대금 가지고 분할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대금 분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도 있겠냐면, 자, 얘들은 자꾸 분할하자고 그러는데, 얘는 이 토지가 필요해. 특히 이만큼 다 필요해. 근데 얘들은 자꾸 분할하지.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러면 니들이 지분을 나한테 다 넘겨라. 그럼 거기에 따라서 내가 보상해 줄게. 그래서 얘들이 그렇게 할게 해서 지분을 다 얘한테 넘기고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가 이제 전부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예요. 자, 공유관계 해소됐죠? 이것도 공유물 분할이에요. 자, 이건 대금 분할이라고 하고, 이제 보상에 따라서 분할인데, 이거 뭐라고 그러죠? 거기 나와 있을 텐데. 참, 순간순간 까먹어. 가액 배상. 가격 배상이라고도 하고, 가액 배상이라고 그래요. 뭐, 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이렇게도 분할이 될 수 있다 정도만 보시고, 자, 이제 공유물 분할해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걸 들어갑시다.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공유물 분할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공유하고 있다가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오늘 심심하고 날도 추운데 이 공유물 좀 분할이나 하자고 그럴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청구하면 나머지 공유자들은 거기에 응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동그라미 2번, 공유물 분할은 자유인데 제한되는 경우가 2가지가 있어요. 특히 기업번 같은 경우는
지들끼리 공유하면서 야 우리는 사이 좋으니까 몇 년 내에는 분할하지 않기로 하자 약정해 놓을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그 기간 내에는 분할 청구하면 안 되지. 그 기간이 법에서 정한 기간은 5년을 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공유자 사이에 계약에 의해서 5년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분할 금지 특약을 할 수 있고요. 또 그 기간이 끝났으면 갱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도 이제 갱신한 날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니은번은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이 없다 하더라도 법률상 분할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아직은 안 배운 파트도 있고 그런데 뭐 설명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는 되실 거예요. 거기 지금 구분 건물의 공용 부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구분 건물 또는 집합 건물이라고도 그러죠. 뭐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아파트. 자 그런데 거기 무슨 부분이라고 그랬나요? 공용 부분 그랬으니까 이거 취득시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예. 그럼 아파트의 계단, 복도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아파트 계단, 복도는 그 아파트 소유자 중에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나요?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나요?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파트 소유자 101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야 이거 골치 아프니까 이거 분할하자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지. 이건 법적으로 분할 자체가 안 돼요. 그 정도 하나 봅시다. 그 정도 보시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분할하는 방법인데, 자, 동그라미 3번. 원칙적으로 분할은 공유자 뭐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분할하는 거예요. 협의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분할하는데 구체적인 분할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셋 중에 하나를 지들끼리 협의해서 결정하면 돼요. 그래서 협의 분할이 원칙이고 니은번 구체적인 분할 방법으로 세 가지 현물 분할이나 대금 분할이나 가액 배상이나 하면 되는 거다. 문제는 동그라미 4번. 자, 협의가 성립돼야 되는데, 자, 누군가는 좀 유리하게 하려고 그러고 누군가는 서로 욕심이 있으면 협의가 되지 않겠죠? 그럼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분할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머지 공유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하면 돼요. 이걸 재판상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상 분할은 동그라미 기억번에 공유자 간의 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그게 키워드입니다. 무조건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분할하고자 해서 무조건 소송부터 제기하는 게 아니고, 분할 소송 제기하려면 전제 조건으로 뭐가 성립되지 않아야 돼요?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는 공유자는 다른 모든 공유자를 상대로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거꾸로 니은번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뭐 됐나요? 성립이 됐어. 그럼 협의가 성립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뒤에 분할 소송 제기할 수 있다. 그럼 맞아 틀려? 틀리죠. 협의가 성립됐으면 거기에 따라서 돌아가는 거지 분할 소송 제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소로서 그 분할을 청구하거나 이미 제기한 공유물 분할소를 유지하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뭐 그 정도 보시고 디귿 이후부터는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간 얘기니까 나중에 보시도록 하죠. 자, 79페이지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6번. 이제 분할의 효과입니다. 자, 분할은 협의 분할이 있고 재판상 분할이 있는데 그 분할 효력 발생 시기가 달라요. 근데 이거 다 배우셨어. 자, 협의 분할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분할이 있다고요? 재판상 분할이 있어요. 재판상 분할이라는 것은 당연히 판결에 의해서 분할된다는 얘기죠. 이게 분할 판결이에요. 그럼 시점인데, 자, 여기는 키워드가 여기 있죠. 법률행위인가요? 법률 규정인가요? 법률행위. 그러면 이건 뭐까지 해야? 지금까지 해야 분할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자, 여기는 판결이죠. 자, 그럼 판결은 이게 이행 판결이면 뭐까지 해야 되고, 등까지 해야 되고, 이게 형성 판결이면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원리를 이해해 보시게 되면 뭐 됐으면, 협의가 됐으면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았겠지. 근데 협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서 이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알아서 분할을 시켜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자, 대표적인 게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에요.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 유일하게 있는 형성 판결이에요. 그럼 이건 등기한 때 판결 확정 시, 판결 확정 시에 그냥 분할의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본 보시게 되면 협의 분할의 경우에는 등기 시에, 재판상 분할의 경우에는 판결 확정 시에 효력 발생하는데 특히 그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다. 그거 하나 기억하세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조금 주의해서 보실 게 뭐 니은번호 한번 읽어보시고 디귿인데,
갑하고 을이 2분의 1, 2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을이 돈이 좀 필요하네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분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 빌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했고, 그럼 돈 빌려준 사람은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설정하겠죠? 뭘 대상으로 해서? 을의 지분을 대상으로 해서.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럼 갑은 지금 돈 빌렸어요? 안 빌렸어요? 안 빌리고 갑의 지분에는 저당권 설정되지 않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이 토지가 현물 분할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이제 X 토지와 Y 토지로 돼서 이 부분은 갑이 이제 단독 소유하고 있고, 이 부분 Y 토지는 이제 을이 단독 소유하는 걸로 돼 있어요. 아직 돈을 안 갚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저당권의 효력은 분할 전 을의 지분에 대해서 설정했던 이 저당권 효력은 분할 후에 을이 단독 소유하고 있는 요 토지에만 미치느냐, 아니면 여전히 이 전부 토지 위에 미치느냐,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여러분 생각에는 여기에만 미쳐야 될 것 같죠? 저도 사실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우리 대법원 판사들은 아니다, 전부 미친다, 여전히, 이렇게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유는 저희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조금 있다가. 자, 그래서 동그라미 디귿 보시면, 부동산 공유 지분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공유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공유물 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 지분 비율대로, 자, 공유물 모의에 전부에 그대로 존속하지, 근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그러면 틀려요. 집중된다는 것은 근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한 이 부분에만 미친다는 얘기인데, 그럼 틀린 얘기가 돼요. 자,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법적인 이유하고 그다음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데, 두 개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현실적인 얘기만 할게요. 왜냐하면 문제는 이유를 물어봐요, 결론을 물어봐요? 결론 물어보는 거지. 여기에 집중되냐, 전부에 미치냐, 그걸 잡아야 되는 거지. 왜 그러냐를 묻지 않으니까. 물론 그걸 이해하시면 더 이제 오래 남아 있는데, 그래서 현실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하잖아. 얘는 지금 한 푼이라도 돈을 빌린 사람이야, 안 빌린 사람이야? 안 빌렸는데 여전히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이 토지에도 근저당권 효력이 그대로 미쳐 있다는 얘기죠. 열받지. 예. 그래서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얘가 돈을 빌렸으니까 얘가 취득한 여기에만 근저당권이, 저당권이 효력이 미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맞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인정한다면 현실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 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분할하기 전에 얘들이 공유하고 있어. 근데 사실은 얘 둘이 다 돈이 필요하다고요. 자, 둘이 다 필요한데 얘 지분에 대해서만 돈 빌리고 뭐 설정해? 저당권 설정해. 그리고 돈 갚아, 안 갚아? 안 갚아. 안 갚고 요 둘이 이 토지를 분할해요. 어떻게 분할하냐면 이렇게 분할해. 그래서 이제 얘는 여기 소유하고 얘는 여기 소유하는 거. 저 분할은 지들 마음이니까. 그럼 이제 을은 요만큼만 갖게 된다는 얘기고, 그럼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한다면 이 저당권은 요 부분에만 미친다는 얘기가 되잖아. 이게 돈 값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그럼 뭐 돈 안 갚고 이거 경매 날려버리지 뭐. 이해되시겠나요? 이럴 것 경우도 있을 테니까 안 된다. 이게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법적으로는 사실 지분의 저당권 설정했는데, 이 지분은, 자, 이 토지가 분할하기 전에 이 토지 전부에 미치나요? 아니면 일부에만 미치나요? 전부에 미치는 거고, 그럼 그걸 통해서 저당권도 전부에 미쳐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누든 멀든 전부에 미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다 설명해 드렸죠? 그러면 뭐 이유 알면서 결론을 아셔도 되고, 이유는 모르더라도 결론은 아셔야 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공유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앞쪽에서 조금 첫째 시간에 좀 복잡한 거 말씀드렸고, 뒤쪽은 좀 슬슬 읽으시면서 보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자, 이제 공유 끝났는데 그걸로 공동 소유가 끝난 게 아니라 2번 보니까 뭐가 또 있어요? 합의하고 총유가 있네, 그래야. 그 총유는 말 그대로 그때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합의 정도를 좀 봅니다. 일단 물론 총유도 가볍게 무슨 뭔지는 얘기할 테니까. 자, 합의는 그리진 않았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자, 거기 의의를 읽어보세요. 의의를 읽어보시면 조합체로서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나오나요? 네. 하나의 부동산을, 하나의 물건을 조합체로서 소유하는 형태를 이걸 합유라고 그래요. 조합. 그럼 이 조합을 이해하시면 합유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그리고 조합
합유는 좀 전에 우리가 보셨던 공유를 이해하셨으면 비교하면서 이제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은지 그걸 서로 문제를 냈는데, 자, 조합체 그랬는데 사실 이건 조합이에요, 조합. 그럼 여러분 조합자 많이 들어보셔서 안 들어보셔서?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도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런 조합이 아니에요. 예, 그건 법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민법상 조합이라고 해서 이건 한마디로 동업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업관계. 우리 언어로 얘기하면 공동 출자해서 공동 사업을 영위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이익을 서로 분배하기로 약속을 한 계약을 한 거예요. 이걸 조합 계약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 필요하면 당연히 부동산 취득해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동업자가 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그럼 그중에 한 사람이 소유해, 여러 사람이 소유해? 그걸 합유라고 그런다고요. 동업자들이 소유하는 것을 합유를 한다. 공동 사업을 위해서.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예. 그러면 원리 그대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합유하고 있는 물건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걸 무슨 물이라고 그러면 돼요? 합유물. 그럼 여기도 지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지. 합유, 지분. 이렇게 하고 들어가시면 돼. 특히 얘가 우리가 좀 전에 보셨던 공유 지분과 전혀 성격이 달라요. 자, 공유 지분은 뭐라고 그랬나요? 공유 지분은 소유권이라고 해서 딴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소유권이야. 공유 지분은. 그럼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공유 지분은. 소유권이라는 생각만 가지면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지. 그걸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된다니까. 근데 합유 지분은 소유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그냥 우리말로 하면은 동업자의 지위예요. 뭐의 지위라고요? 동업자 지위. 아니, 동업하면서 뭐 비용 되거나 아니면 이득 받으면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비율을 나눠준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거 등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이건 권리도 아닌데. 이거 마음대로 처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동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대로 처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럼 생판 알지도 못한 사람하고 동업을 해야 된다니까. 동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예. 여러분하고 제가 이렇게 친해가지고 돈 출자해가지고 동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마음대로 처분한다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하고 동업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합유자의 전원의 동의 없이는 처분할 수가 없어요. 공유 지분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맨날 있고 없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기본만 잡으면 된다니까. 공유 지분은 뭐라고? 소유권은 권리, 물건이니까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합유 지분은 권리가 아니에요. 뭐라고? 동업자의 지위라니까. 근데 동업하고 있는데 마음대로 다른 사람 들여보내고 자기는 빠진다.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공유 지분은 소유권이죠. 공유자가 사망했어요. 기본적으로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될까 안 될까? 되겠지. 합유 지분, 합유자 사망했습니다. 상속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럼 상속된다면 이제 그 초등학생하고 같이 동업을 해야 된다니까. 상속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원리만 이해하시면 이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자, 이것도 합유물, 부동산이라면 등기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아니, 합유물 해야죠. 합유 등기해야 돼요. 그러면 등기하는 방법이, 자, 공유 등기하고 합유 등기가 좀 다르단 말이에요. 공유 등기는 예를 들어서 갑을병이 있다. 등기부에 공유자 다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죠. 공유 지분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이렇게 등기하는 거예요. 공유 등기는. 근데 이게 부동산이야. 합유를 하고 있대요. 자, 합유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소유자가 있으니까. 그러면 소유자, 갑을병이 동업자들이에요. 등기 소유자 누구로 써야 돼? 갑을병 써야죠. 지분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 그리고 밑에다가 얘들은 뭐 하고 있다? 합의하고 있다라는 뜻만 쓰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뭐, 그래, 다 등기법에서 배우시는 거야, 사실은. 그러면 우리 민법은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게 문제가 나오냐면, 자, 비교해 드릴게. 이건 공유야. 이쪽은 뭐라고요? 합유야. 여기는 등기할 때
뭐까지 등기한다고요? 이렇게 등기해야 되는데, 자, 이 중에 한 놈이 지 거라고 자기 명의로 단독으로 등기했다고요. 여기까지 이거 이해되시죠? 이거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잘못됐죠? 전부 잘못됐나요? 아니면 일부만 잘못됐나요? 왜? 얘 지분만큼은 유효하지. 얘 지분은 등기해야 되니까. 이해됐죠? 자, 똑같아요. 합유 등기 얘들 다 써야 되겠죠? 예, 그리고 밑에다가 얘들이 뭐하고 있다? 합의하고 있다는 뜻을 쓰면 돼. 근데 이렇게 등기하지 않고 합의자 중 한 놈이 서류 위조해가지고 이거 다 내 거다라고 등기했다고요. 자, 이거 잘못된 등기죠? 전부 일부. 이건 전부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그래요. 그래서 원인 무효 등기가 돼서 전부 맞소시켜야 되는 거라고 의미가요. 이해되셨죠? 예, 그 이유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럼 봅시다. 79페이지. 괄호 1번 합유에서 동그라미 2번 보죠. 부동산을 합유할 경우에는 등기부에 합유자 명의 모두 기재하고 합유라는 취지를 기재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건 문제가 안 되고, 만일에 합유 재산을 합유자 1인 명의로 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어요. 자, 이건 무슨 등기가 돼버린다? 원인 무효 등기가 돼버리는 거지. 뒤에다 그렇게 쓴다고. 그 합유자 1인 지분만큼은 유효다. 이렇게 써버린다고요. 맞아, 틀려? 그거 틀려요. 근데 이게 공유라면 그렇게 써야 돼요. 이해됐죠? 예. 자, 계속 지분 얘기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3번.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고요. 또 동그라미 4번 맨 끝에 첫째 줄 맨 끝에. 자,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승계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에요. 상속받지 않습니다. 상속받을 이유가 없어요. 자, 동그라미 5번. 합유 지분도 뭐 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합유 지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 등기해야 돼요? 하지 않아도 돼요? 포인트는 합유 지분에 있을까? 포기에 있을까? 포기. 등기해야 돼? 하지 않아도 돼? 해야 돼요. 무조건 포기 나오면 등기하고 결합시키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 좀 들어보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나오죠. 야, 합유 지분은 등기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등기법에서 나와요. 이게. 왜? 등기법에서 여러분들이 각하 사유 중에 첫 번째가, 두 번째인가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그 공유 지분은 등기 대상이 되니까 이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합유 지분은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이건 등기할 게 아니. 그러니까 합유 지분에 대한 가압류 등기 같은 게 될 수가 없다고요. 공유 지분의 가압류는 돼요, 안 돼요? 되죠. 여기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응?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야, 합유 지분을 뭐 했어? 포기했어. 그럼 지분이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바로 전 시간에 뭐자 나오면, 포기자 나오면 기계적으로 뭐 등기하고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막 생각하면 또 딴 데로 갈 것 같아서. 예. 그러니까 아예 그냥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있다니까. 그냥 기계처럼 외우셔야 되는 게. 그러면 이제 조금 뭐 공부 이제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아, 이상하네. 지분은 뭐가 안 된다고 해놓고 등기가 안 된다고 해놓고 합유 지분 포기를 하는데 또 등기를 하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이 막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건 몰라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눈빛으로 얘기 좀 해줘, 얘기 좀 해줘. 그럼 눈빛을 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뭐 나오면 그럼 뭐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가서 그냥 깔끔하게 그냥 공부하시고 나가면 되지. 그거 왜 어떻게 공부 등기하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저도 좀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 공유 지분 포기도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포기 나오면 등기하라니까. 혼자 생각하지 말고 제발 좀. 공유 지분 포기도 등기해야 되고, 합유 지분 포기도 등기해야 되고, 포기는 등기해야 돼. 왜? 의사표시니까. 됐어요? 예.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결론은 잡았는데 계속 궁금증이 나는 거야. 등기 방법이 달라요. 등기 방법이. 그러니까 이번만 그 설명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는 제가 이렇게 설명하려고 해도, 야, 시간 없다, 빨리 가라, 그렇게 하세요. 예. 네. 그냥 결론 아니까 그냥 가라고 그러셔야 돼. 자, 합유고 공유야.
자, 등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얘가 이 지분을 뭐 했다고? 포기했다고. 그럼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공유 지분을 포기했으면 이 지분은 나머지 공유자한테 속한다 그랬죠? 그럼 속하려면 이 지분이 이렇게 이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무슨 등기로? 이전 등기로 하는 거예요. 이전 등기로. 지분 이전 등기로. 됐나요? 예. 자, 근데 여기는 지분 등기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어쨌든 얘가 동업자에서 빠지겠다는 얘기예요. 그 지분을 뭐 한다? 포기한다는 얘기는 동업자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등기부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얘들이 뭐 했는데? 합의자였는데 이제 얘들만 합의자지. 그러니까 합의자를 갑을병에서 누구로? 갑을로 변경 등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합의자 등기명이 변경 등기를 하는 거지 지분 이전 등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기가 다르지 이게.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도 어쨌든 이거 등기예요, 아니에요? 등기지. 예. 등기해야 돼요, 전부 다. 2번만 설명해 드렸어. 예.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뭐 보이면 폭이 보이면 등기 이렇게 연결하시고 그냥 가셔. 자,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맨 마지막 보시게 되면 이는 뭐 해야 효력이 생긴다?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그래요. 폭이 나오면 다 등기. 그 다음에 6번 들어갑시다. 이제 합유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합유물은 공유물하고 비슷해요. 자, 동그라미 6번 합유물 처분 변경하면은 당연히 전원에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역시 똑같이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어요. 그냥 공유물하고 비슷해요. 자, 이 물건도 이제 다른 게 있어요. 공유물은 언제든지 분할하자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합유물 언제든지 분할하자고 하면 될까? 안 돼. 동업을 깨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합유물은 분할이 안 됩니다. 그러려면 동업이 다 끝나야 돼요. 즉 조합관계가 끝나야 된다고 법적으로 얘기하면. 자, 그게 동그라미 7번.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죠. 원칙적으로. 그런 거 문제 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합의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유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럼 다른데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합유 그러면 항상 무슨 관계? 동업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합유 지분은 권리가 아니라 뭐다? 동업자의 지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이건 뭐 외울 이유도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공유 지분은 뭐다? 소유권이야, 소유권. 공유 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총유는 뭐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뜻만 말씀드리고 하나만 체크하고 들어갈게요.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이 사원의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총유라고 그러는데, 자,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적인 게 괄호 속에 나와 있죠. 종중이나 교회 같은 것들을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종중. 자, 종중 땅이나 종중 건물 있죠. 자, 그거 종중이라는 법인 아닌 사단이야. 그럼 법인 아니죠. 그럼 종중을 구성하는 종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거기서 이제 사원이라고 그래요. 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 그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우리가 총유라고 그럽니다. 총유. 그러니까 이것을 뭐 법적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골치가 아파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게 좀 달라. 그래서 사실은 법적으로 재산 싸움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이거예요. 총유. 종중이나 교회 재산 같은 것들. 교회도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교회 분리된다니까. 아, 신도들이 나가가지고 쪼개져. 교회 그런 거 많아요. 그러면 이제 재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교회 재산 가지고 남아있는 교인들하고 밖에 나가는 교인들하고 서로 우리 거라고 해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싸워요. 그리고 종중 가지고도 많이 싸워. 그 땅 가지고. 근데 그런 걸 싸우는 걸 우리가 이제 알 필요는 없고 그것까지 문제가 안 나오니까 그냥 총유. 그러면 종중 땅이나 교회 재산을 뭐라 한다? 총유. 그럼 이거 공동 소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등기법하고 민법이 좀 달라요, 이게. 그럼 이게 공동 소유니까 만약에 교회 재산이다 그러면 목사님 거요, 형제 자매님 거요. 형제 자매님 거라고 법적으로 민법으로 따지면. 종중 땅도 마찬가지. 종중 대표자가 소유자가 된 게 아니라 종원이 다. 그러니까 종중 땅 팔면 그거 나눠요, 안 나눠요? 나누지. 다 종중한들은 다 나눠줘야 돼, 이게. 근데 등기를 하려니까 등기가 또 달라, 이게. 그럼 등기법에서 이제 그런 거 나오는데 등기를 종중원 명의로 등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수가 없어. 종중원 무슨 김씨 종중 해가지고 다 들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누구 명의로?
종중명의로 등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종중명의로. 그러면 결국 등기부에는 소유자가 종중이 나온다고. 하지만 종중 땅이 아니라 그 종중을 구성하고 있는 민법적으로는 뭐예요? 종원들 땅이에요. 종원들 땅. 이게 그래서 민법하고 등기법이 약간 좀 달라요. 그래서 다툼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 그다음에 종중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현실은 또 종중 명의로 다 등기 안 해. 누구 명의로? 대표잖아. 아니 명의 신탁을 해버린다고. 그렇죠? 예, 종중원 중 한 사람한테 등기를 해버려요. 특히 시골에 있는 땅 같은 이런 것들은 뭐 제사 지내고 뭐 하는 것도.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신다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소유는 종중 땅인데 등기는 그 중에 한 사람 명의로 등기됐어요. 돌아가죠. 자식들한테 뭐가 돼요? 상속돼.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중에 누군가가 와서 이거 종중 땅이니까 이거 내놔. 상속인이 뭐라고 그래? 뭔 소리야? 아버지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게 이런 것들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조금 법적으로 등기법하고 이 민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자 이거 잊으세요. 이거 시험에 안 나와. 이건 안 나오고 이 변호사들이 이제 다툴 일이야. 돈대 이거 변호사들이 다투고. 그럼 총요도 자 총요하고 있는 물건이 있을 거고요. 자 총요, 지분 항상 공유는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총요는 뭐가 없다고요? 지분이 없어요. 지분이 있을 수가 없지. 그럼 큰일 나지. 특히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그거. 그래서 총회 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총회는 지분이 없다. 본 김에 하나 체크하고 들어갑시다. 총유물에 대한 얘기인데 총유물은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 뭐 이런 거 하겠죠. 자 보통 우리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공유물이나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현상 유지행위니까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달라요. 어떤 행위든 이것은 총회 결의를 거쳐야 돼. 이것은 총회 결의를 거쳐야 돼. 그게 동그라미 3번 얘기입니다.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뿐만 아니라 총유물의 뭐에 있어서도 보존에 있어서도 이건 사원총회 결의에 의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만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공동소유를 끝냈네요. 조금 세세한 것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자 이제 용익물권 들어갑니다. 용익물권 좀 빨리 들어갈게요. 자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3개 권리를 배우시는데 보통 각자 한 문제씩 나와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 지상권은 이제 2문제가 나왔는데 뭐 양이 많습니다. 지상권은. 자 지상권 먼저 들어갑시다. 지상권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자 서술 보니까 지상권이란 말 그대로 지니까 타인 소유 토지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지상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쉽게 해서 남의 땅 빌려서 거기다가 건물을 짓거나 공작물 설치하거나 아니면 나무 심는 거 그럴 권리, 이것을 지상권이라 하죠. 자 동그라미 2번. 그러면 남의 땅 빌려 사용하는 거니까 그 땅 사용하는 지료 반드시 있어야 되냐 그 얘기인데, 지료 지급은 지상권 성립 요소가 아닙니다. 무상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적으로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사실 땅을 빌려 사용하는 것은 꼭 지상권만 있는 게 아니라 임대차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임대차에서는 반드시 차임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임대차니까 임대료가 있어야 돼. 하지만 지상권은 지료는 있을 이유가 없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3번 큰 문제 없고요. 뭐 4번도 나중에 보셔도 됩니다. 자, 2번은 지상권의 존속기간이죠.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이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 아니면 나무를 심으려고 그래. 그럼 땅이 있어야 되는데 땅이 없어. 그럼 지상권 취득해서 이 토지에다 나무 심고 건물 올리고 하려고 그래요. 그러려면 지상권을 취득해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지상권 설정 뭘 하고요? 계약을 하고 뭐까지 해야 돼요? 등까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지상권을 취득했는데, 그럼 이제 지상권의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상권은 저 토지를 빌려 사용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럼 사용하는 항상 기간이 있다. 존속기간. 그럼 당연히 기간도 당사자 뭐에 의해서? 계약으로 정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 지상권이 물권이다, 채권이다. 물권이죠. 그러니까 채권은 지들 마음대로 하면 돼, 원칙적으로. 근데 물권은 지들 마음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물권법 맨 처음 들어오면서 원칙이 물권 무슨주의? 법정주의. 그래서 법에 다 정해놓는다고요. 그러니까 기간도 당사자 뭘로 정하지만, 계약으로 정하지만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 테두리를 잡아준다고요. 이 범위 내에서 하란 말이에요. 그 기간이 최단 기간을 잡아줘요. 최단.
그럼 법에서 최단기간을 잡아놨다는 것은 니들이 계약으로 정하지만 법에서 정해진 기간보다 이상 정해라, 그런 얘기겠죠. 자, 그래서 거기 존속기간을 약정할 경우에서 동그라미 1번 존속기간 제한에서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해서 세 가지 나눠놓고 있어요. 자, 이제 그 토지에 뭘 소유하기 위해서냐에 따라서 다른데 격번 석조 등 견관 건물이나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할 때는 몇 년? 30년 이상으로 하라는 거죠. 최단이 30년이니까. 특히 이제 수목 소유를 조금 주의해서 봅니다. 건물은 큰 문제 없고. 자, 이제 건물 중에서 니은번 견관 건물, 이해 건물, 저 뭐 목조 건물 같은 걸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한다 그러면 15년. 반뚝 자르죠. 그 다음에 그것은 건물 이외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다. 뭐 광고판 같은 거 설치하려고 그래요. 자, 그럴 때는 몇 년? 5년. 그래서 수목 소유는 수목은 종류 불문하고 몇 년? 30년이에요. 근데 건물은 종류가 견과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건물은 잘 나오지 않는데 수목 가지고서는 조금 뭐 문제를 내기도 하고 공작물도 가끔 냅니다. 공작물 소유 5년. 그러니까 그 기간을 보니 현실적으로 이 지상권이라는 권리가 많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땅 주인 입장에서 빌려주려면 30년 이상, 15년 이상 빌려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땅 주인이 있겠어요? 없겠지. 그러니까 주로 뭘로 한다? 현실은 임대차를 많이 해요, 임대차. 근데 이제 현실은 그렇지만 어차피 물건으로서 지상권이 있으니까 그냥 공부하시는 거지. 그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최단 존속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했어요. 그래서 땅 주인이 야 30년이 너무 길지 않냐. 그래서 견고한 건물 또는 나무, 수목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하는데 너무 기니까 우리 10년만 하자 하고 계약은 몇 년으로 했어요? 10년으로 했어요. 그럼 자동으로 몇 년? 30년 연장된다고. 법에서 30년 이상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해됐나요?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상권이 거의 없다니까. 그래서 양은 많지만 문제는 그렇게 내질 않아요. 소유권 많아요, 적어요? 소유권 많을 뿐더러 중요하지. 그러니까 세 문제, 네 문제 내는 거고 다 이해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돼요. 자, 동그라미 4번 내려갑니다. 그러면 법에 정해놓은 것은 최장기간이에요, 최단기간이에요? 최단기간. 대신에 최장 몇 년까지 해야 된다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영구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돼요. 영구적인 지상권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기간은 뭐 단순히 외우는 거니까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그냥 쭉 훑어봤다가 외우시면 되는 거고. 자, 3번부터가 문제가 돼요. 지상권의 효력. 자, 지상권 물건이다, 채권이다. 물건, 그 원리 이해하시면서 들어가시게 되면 뭐 거의 한 3분의 1은 다 공부하신 거예요. 그럼 물건의 가장 대표적인 게 대항력이 있나요, 없나요? 대항력이 있죠. 그럼 계약은 갑하고 했지만 자, 아직 기간 중에 이 토지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이 대항력이라는 것은 이 계약이 그대로 인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지가 소유자라 했다가 해가지고 나하고 계약 안 했으니까 얘 보고 그 토지 내놔라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게 82페이지. 자, 지상권자의 토지 사용권에서 동그라미 1번 지상권은 대항력이 있으므로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사용합니다. 그럼 옆에 또 다른 토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 토지 사용하는 사람하고 이 을 지상권자하고 싸우면서 사용해야 되겠어요? 잘 사용해야 되겠어요? 잘. 그걸 우리가 무슨 관계? 상린관계 적용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 토지를 누군가 무단으로 침해해서 점유 사용하고 있더라. 자, 지상권 물건이다, 채권이다? 물건. 그럼 물권적 조건 행사해서 야 토지 내놔라 청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겠지. 뭐 당연한 얘기가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지상권만 있겠어요? 점유권도 있겠어요? 점유권도 있어야지. 저 토지를 사용하려면 점유권도 있어야 되니까. 그럼 이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물권적 조건은 몇 개? 2개.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조건과 지상권에 대한 물권적 조건. 그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배운 거. 그래서 2번 상린관계도 준용되고요. 3번 지상권에 의한 물권적 조건,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조건이 다 인정된다. 나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럼 다시 복습하세요. 예. 자, 바로 2번 지상권 물건이라고 했고 물건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처분이 뭐하다? 자유롭다. 그럼 이 지상권을 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지상권을 친구한테 넘기려고 그래요. 또는 이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놓으려고 그래요. 자, 이 토지 소유자, 설정자, 이게 설정자라고 그러죠. 이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받지 않아도 돼요? 받지 않아도 돼요. 더 나가서 얘가 그러지 마. 그래. 난 너한테만 빌려준 거지 다른 사람은 사용하는 거 싫어. 자, 그 의사에 반해서도 양도할 수가 있어요. 임대할 수도 있고. 동그라미 1번이 그 얘기입니다. 자, 지상권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은 그래서 무효입니다.
물권 법정주의니까 법에 위반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자 의사에 반해서도 지상권의 존속기간 내에서는 양도나 임대할 수가 있습니다. 됐고요. 자, 동그라미 4번을 보시게 되면 무슨 얘기냐? 자, 이 갑의 토지를 을이 지상권을 취득해서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을까요? 저기다 건물 같은 거 지을까요? 건물 같은 거 짓겠지. 뭐 나무도 심겠지.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그러냐면 지상물이라고 그래요. 되셨나요? 그러면 이 지상물의 소유자는 갑인가요? 을인가요? 을이겠지. 부합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아까. 얘는 토지 소유자지. 이 건물 소유자가 아니죠. 구조를 잘 잡으세요. 자,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지금 법적 지위가 이 토지에 대해서는 뭘 가지고 있는 지상권 가지고 있는 지상권자면서 그 토지 위에 있는 이 건물 지상물에 대해서는 뭘 가지고 있는 소유권 가지고 있는 소유자란 말이에요. 아, 그럴 거 아니요. 됐나요? 그러면 사실은 이 사람이 지금 요 남의 땅에 뭘 가지고 있는 이유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남의 땅에 이 건물을 뭐 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은 지 거니까 이 건물 다른 사람한테 팔아 넘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건물만 팔아 넘길까요? 이 지상권도 같이 팔아 넘길까요? 같이 팔아 넘겨야 얘가 건물 소유하면서 이 땅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이 지상물에 뭐 하고요? 소유권하고 뭐는 지상권은 같이 움직이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죠? 근데 그게 일반적이란 얘기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지상물의 소유권을 유보 남겨놓고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어요. 거꾸로 지상권만 유보 지가 가지고 있고 지상물의 소유권만 양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지상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는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 그런 문장이 나오면 맞아 틀려? 틀려요. 다를 수도 있어요. 보통은 일치해야 되지만. 자, 거기에 동그라미 4번. 지상권자는 지상물 소유권만 양도할 수 있고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상권자와 지상물 소유권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5번은 가볍게 보세요. 자, 이 지상권자가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지상권 담보로 해가지고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5번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자 즉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신의 지상권 위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자, 괄호 3번 이제 지료 얘기가 나옵니다. 자, 지상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료라는 게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지만 땅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15년 이상 30년 이상 빌려주는데 지료 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지료 주기로 했어요. 지료 약정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지상권 아까 보신 것처럼 계약만 해서는 지상권이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돼. 물건이니까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의 취득은 뭘 해야 된다? 등기해야 돼요. 그래서 지상권 등기를 해야 지상권이 성립되는데 자, 지료는 반드시 지상권 등기할 때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냐 그 문제죠. 이거 등기법하고 연결되는 건데 자, 이건 필요적 등기사항이다 아니다? 아니지. 왜? 지상권은 지료가 없어도 되니까. 근데 당사자가 뭐 했으면 약정을 했으면 이걸 뭐해? 등기를 해놓으라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약정 특약이 있으면 그래도 원리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약정 특약은 지들끼리는 알지만 다른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럼 다른 사람에게 대항 주장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럼 거꾸로 다른 사람한테 주장 대항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한테 알려야 되겠지. 알리려면 뭘 하는 거예요? 등기. 그래서 뭐가 보이면 약정 특약이 보이면 뭘 해야? 등기해야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또는 대항할 수 있다. 이것도 기계처럼 잡아놓으시라고. 포기 등기해야 돼. 예. 뭐 보이면 약정 특약하면 등기 반드시 할 필요는 없지만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 효력이 있어요. 그건 당연한 얘기잖아. 약정 특약은 지들끼리만 알지 제3자는 모르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치료에서 치료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소는 아니지만 치료 약정이 있는 경우 이를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요. 그럼 거꾸로 치료에 대해서 등기되지 않았대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치료에 대해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죠. 그럼 지상권을 양수한 자에 대해서는 치료 올려달라고 청구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자, 이제 문제는 여기서 그럼 치료를 주기로 했다. 그럼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자한테 치료를 줘야 되는데 잘 주다가 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지상권 설정자 입장에서는 이 지상권을 끝내고 싶겠죠. 그럼 일방적으로 끝내자고 소멸 청구 들어갈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밀려야지만이 소멸 청구 들어갈 수 있는가 이 문제예요. 자, 이 치료하고 그다음에 임대차에서 차임은 시기가 달라. 자, 임대차 같은 경우는 긴가요? 짧은가요? 짧다 보니까 주로 월 단위로 주게 돼 있죠. 근데 지상권은 지금 30년 이상 해야 돼. 이거 월별로 치료를 주는 게 아니에요. 주로 연별로 또는 분기별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게 돼요. 자, 그래서 치료를 밀리는데 여기는 몇 년 이상? 2년 이상의 치료액에 해당되는 거 이걸 지체했으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게 동그라미 2번 얘기입니다.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치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때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시험은 뭐 그거보다도 자, 그 다음 판례에서 나오는데 자, 그 치료를 주기로 했어요. 잘 주다가 1년 연체됐어요. 몇 년? 1년. 자,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열받지만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자, 이런 상태에서 얘가 이 토지를 B형한테 팔아 넘겼어요. 그럼 당연히 얘와 얘 사이 지상권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양수인한테 토지 양수인한테 지를 줘야 되겠죠. 예. 자, 근데 지료를 또 1년을 연체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B형이 열받기 시작하는 거지. 왜냐하면 지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이 토지에 뭐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 땅이라 하더라도. 그럼 뭐라도 받으려고 치료라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치료도 주지도 않더라는 거지. 그럼 얘 입장에서는 이 지상권을 말 그대로 일방적으로 끝냈으면 좋겠죠. 자, 그러려면은 치료 연체액이 몇 년 이상? 2년 이상 해야 되는데 따져보니까 자기한테는 몇 년? 1년이야. 그래서 또 알아봤더니 그전 소유자한테도 몇 년 밀린 게 있어? 1년. 아, 합하니까 몇 년이야? 2년. 됐네, 됐어. 그래서 야, 너 지금 전에 사람한테도 1년이고 나한테도 1년 합해서 2년. 법에서는 몇 년 이상이라고만 했어. 2년 했으니까 나 이거 지상권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것은. 얘가 지상권 소멸 청구하려면 너에 대해서 몇 년? 2년 이상 해야 돼요. 양수인에 대해서만. 아주 이거 지문 많이 내요. 근데 이것도 법적으로 이해하시면 사실은 그 당연한 얘기가 돼요. 이거 외울 이유도 없는 얘기지. 자, 왜 그러냐면 여기 사람한테 지금 1년 연체한 치료 액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건 이미 얘가 얘한테 받을 뭐예요?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야. 채권은 항상 누구와 누구 사이? 특정이가 특정이 얘와 얘 사이 문제지. 토지 소유권이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얘가 받을 채권도 당연히 넘어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네가 이 지상권을 끝내려면은 이것까지 합해서 2년이 돼야 되는데 자동으로 넘어온 건 아니니까 이거 합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자, 이해됐죠? 네, 그래서 양수인에 대해서만 2년 이상 해야 된다. 그래요. 법적으로 이해하시면 당연히 외울 이유가 없는 건데 어쨌든 동그라미 3번. 지상권자의 치료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이루어진 경우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이 돼야지만 토지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멸 청구에 대한 얘기를 좀 얘기를 해보죠. 자, 2년 이상 연체되면 소멸 뭐 한다고요? 청구. 그럼 나중에 이제 그 조금 있다가 전세권 파트 들어가게 되면 소멸 통고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여간 둘 다 일방적으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소멸시키겠다는, 끝내겠다는 거죠. 의미는 달라요.
소멸 청구를 하면 즉시 소멸돼야 될까요? 유예 기간을 두고 소멸해야 될까요? 이건 즉시요, 즉시. 즉시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 통고 들어가면 유예 기간 경과 후예요. 이제 법적 용어로 다릅니다. 항상 이 통고자가 들어가면 통지자가 들어가면 유예 기간 두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임대차 들어가면 해지가 있고 해지 통고가 있어요. 똑같아요. 해지는 즉시 해지되는 거예요. 해지 통고는 유예기간 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통고 통지 들어가면. 그러면 막 어거지로 물론 이제 뭐 지금 단어를 이제 외우셔야 되는 거니까 뭐 외우셔야 되겠지만 의미를 이해하시면 요거 같은 경우는 소멸 청구죠. 그럼 소멸 청구는 즉시 소멸된다는 얘기죠. 이거 언제 할까? 좀 전에 봤어.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했어. 지금 몇 년 동안, 2년 동안 지금 치료를 안 주고 있잖아. 그거 또 기다려? 소멸 청구해놓고? 2년 동안 기다려주면 됐지. 그래서 그냥 소멸 청구하면 즉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소멸 통고는 상대방이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상권에는 그런 게 없고 전세권 이런 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자, 나중에 배우시게 되면 임대차 차임 줘야 되죠. 차임을 2기 이상 안 줘요.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차를 계속 하고 싶어, 끝내고 싶어. 그러면 해지를 한다, 해지 통고를 한다. 해지를 해야지 그때는. 항상 통고 이거 나오면은 이건 유예기간 둬야 된다니까요. 2달 동안 유예기간 줬잖아. 근데도 차임을 안 줬으니까 해지를 해버리면 돼. 그럼 해지는 즉시 해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어. 나중에 이제 주택임대차 이런 거 들어가게 되면 뭐 법정갱신이 됩니다. 기간 다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연장됐다고요. 또는 갱신청권 행사했다고. 자, 그러면 다시 2년으로 보는데 임대인은 안 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해지 통고할 수 있다. 해지 통고할 수 있어요. 임차인은. 연장이 됐다 하더라도. 그러면 임대인이 뭐 잘못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 나 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즉시 소멸되면 안 되지. 해지되면 안 되지. 보증금 돌려줄 기간 줘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는 3개월 후에나 해지된다 이런 얘기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 법적인 어떤 그런 단어 문장을 가지고 보시면 그게 이제 이게 이해가 되시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법률 용어를 가지고 공부하시라니까. 단어 가지고 문장 가지고 아무렇게나 법은 쓰는 거 아니에요. 요즘 많이 나오잖아. 헌법재판관 뭐 이런 거 나오잖아 지금. 그 TV 보시죠? 안 봐? 공부하느라고? 보시라고. 우리 저기 좀 헌법적인 것도 좀 지식 가지고 가야 돼. 제가 이게 이렇게 좀 보면 댓글 같은 거 보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신 분들이 막 댓글 막 달아서 막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 법적인 걸 좀 가져야 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는 토시 하나하나를 다 따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시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법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왜 제가 이걸 굳이 설명하냐면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낸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지문을. 자, 지상권자가 치료를 2년 이상 연체하면은 자, 얘 이제 양수인하지 말고 그러면 얘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소멸 청구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즉시 소멸이 돼야 돼요. 이해됐죠? 자, 그것 때문에 문제를 낸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 얘가 아직 치료를 2년 이상 연체되기 전에 요 지상권자가 돈이 필요해서 자기의 지상권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렸다고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당연히 돈 빌려준 사람은 지상권의 저당권을 설정하겠죠. 그러면 이제 을의 지상권은 병의 저당권의 목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잡아놨다고.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얘하고 얘 관계는 또 지상권 관계니까 또 얘는 얘한테 치료를 줘야 돼. 근데 이 상태에서 얘가 치료를 몇 년 이상? 2년 이상 안 냈어요. 그럼 당연히 얘는 법에 그대로 뭐 들어간다? 소멸 청구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배운 바대로 소멸 청구는 유예기간 후에 즉시 소멸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얘가 지상권만 가지고 있다면 즉시 소멸돼야 되는데 이제 이 지상권이 누구의 목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병의 저당권이 목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상권이 없어지는데 얘만 이해관계 있나요? 병도 이해관계 있나요? 병도 이해관계가 있지. 근데 얘가 얘한테 치료를 2년 이상 안 줘서 소멸 청구했다고 즉시 없어진다 그러면 얘는 돈도 못 받고 담보도 없어지겠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소멸 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즉시 소멸한다 그럼 맞아 틀려? 틀리고 얘한테 뭘 해줘야 돼? 통지를 해줘야 돼요. 얘가 얘한테 통지를 해주고 야 네가 담보로 잡았던 이거 치료를 안 돼가지고 내가 없앴다고 했으니까 없어질 거야. 그래서 통지했다고 또 즉시 없어지면 안 되겠죠. 상당한 기간이 경과돼야 돼요. 몇 개월은 없고요. 그냥 상당 기간이 경과된 후에 소멸이 된다. 그거 가지고 문제를 냈던 거예요. 83페이지 위쪽에 동그라미 6번을 보세요.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거기까지만 보시고 두 번째 줄 치료 체납을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 청구는 지상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뭐함으로써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요. 즉시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된다고요. 자 되셨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소멸 청구했으면 상당 기간 경과 후에 소멸이 된다 즉시 소멸된다. 그렇죠. 즉시 소멸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면 그렇게 구별하시라고요. 자, 그 정도 보시고 좀 쉬었다가 뭐 지상권 또 할 얘기가 좀 많으니까 그 지상권 소멸 효과부터 또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